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가 아마 제가 여기서 나와서 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장 교수님께서 나와서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적화 5장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저께까지 배운 거 간단히 또 한번 보자면은 우리가 그라디언트 기반의 옵티미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최적화를 한다 했죠. 네, 그라디언트 미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장 최적 지점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오늘 재밌는 예시를 봤는데,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이해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렇게 시작 지점을 고른 다음에 여기다가 공을 하나 떨어뜨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듣고 공감이 들어요. 공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딱 떨어뜨리는 보스를. 그럼 걔가 그때그때 내려가는 지점을 향해서 굴러서 가장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그라디언트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W가 뭐냐면 공의 위치죠. 네, 공의 위치고 공의 위치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얘는 얘는 뭐죠? 이 산의 기울기인 거죠, 기울기. 그래서 그때 이 공이 있는 지점의 기울기의 위치의 기울기에 따라서 그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알파만큼 계속 움직여서 공을 딱 떨어뜨렸을 때 공이 딱 아래로 내려가는 개념이 우리가 그라디언트 기반의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최적화를 진행을 하려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J라고 하는 얘를 구하고 거기에서 가장 감소시킬 수 있는 W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에 좀 우리가 데이터에 예상하는 이런 실제로 샘플한 데이터의 분포를 가지고 X랑 Y를 뽑은 다음에 걔를 활용해서 로스 펑션을 계산하고 걔를 가장 감소시킬 수 있는 W를 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JW를 가장 최소화시키는 W를 찾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이 아까 제가 이렇게 공을 떨어뜨리는 거랑 똑같은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지난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쓸 때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면은 모든 데이터를 다 활용해서 가장 최적의 그라디언트 방향을 구하는 게 그라디언트 디센트라 했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부를 때는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쓴다고 했습니다. 얘는 뭐냐? 우리가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들을 조금씩 쪼개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형태로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보통 진행을 해가지고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럴 때 조금 더 컨버전스, 이 수렴이 조금 더 잘 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 있고, 뭐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시안이라든지 두 번 미분한 그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만능의 해결책일 것 같은데 또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과 해결하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 몇 가지를 오늘 알려드릴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안 되는 경우는 이 아래 로컬 미니머랑 플랫 리전이 있습니다. 로컬 미니멈. 그리고 미니마는 뭐냐면 미니멈의 복수형이 미니마예요. 미니멈이 최소점이잖아요. 미니멈의 복수형이 영어로 미니마입니다. 그래서 로컬 미니마랑 플랫 리전인데 뭐냐면 이 왼쪽을 볼게요. 왼쪽에 저희가 공을 아까 그 예시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구슬을 딱 떨어뜨리겠죠. 딱 떨어뜨리면 얘는 여기서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로컬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공을 떨어뜨리면은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거기서 시작을 하면은 로컬 미니멈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플랫 리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슬을 떨어뜨렸어요.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여기서 시작해서 가장 아래에 있는 지점을 찾아서 내려간다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점점 내려가서 여기 평평한 구간이 있으면 평평한 구간에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평평한 구간이 있으면은 또 우리가 원하는 가장 최적적인 이런 지점까지 갈 수 없는 형태의 문제점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그라디언트 기반의 문제 옵티미제이션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얘는 등고선인데 뭐냐면은 이 가운데처럼 y는 l은 x제곱 플러스 y제곱과 같이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그 2차 함수를 이렇게 돌린 형태, 이렇게 약간 2차 함수를 돌린 약간 항아리 같은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가운데로 잘 갑니다.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활용하면은. 근데 문제는 이 타원형의 볼이라고 할게요. 타원형 볼인데 제가 그림도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이런 형태의 볼이라고 할게요. 근데 제가 구슬을 여기서 네, 여기 구슬을 여기에서 한번 떨어뜨렸다 생각해 볼게요. 얘랑 거의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구슬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슬이 이렇게 가겠죠. 구슬이 우리가 최소 지점을 찰 때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우리가 구슬을 떨어뜨려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활용해서 가장 아래 있는 지점을 할 거면은 얘가 원래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이쪽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 이쪽 네 지금 원하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못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바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가고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지그재그 형태로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최적 지점을 향해서 수렴하는 속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것도 늘어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학습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옵티멈을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방향이 좀 그때그때 우리가 미분해서 구하는 게 최적 지점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클리프스 앤 밸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인데 이 밸리가 계곡이고 클리프가 절벽이에요. 네, 영어로. 그래서 뭐냐면은 얘도 비슷한 건데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할까? 얘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향이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절벽 같은 게 내려가 있으면은 여기에 수렴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 경우에. 뭐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으면은 될 수도 있는데 네, 러닝 레이트를 잘 잡아야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몰 스틱 사이즈면 네, 그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고 또 너무 크면은 또 이쪽으로 가고 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점이 또 생길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여기서 아까처럼 여기서 구슬을 떨어뜨리면은 걔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딴 데로 갈 수도 있는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떤 얘는 아까 벨리의 문제를 들리고 제가 그림 조금 드리네요. 왜 하는 거지? 네, 플래시 지금 조금 그래서 네, 잠시만요. 잠시 잠깐만데. 네, 일단 조금 느리긴 한데, 네, 이것도 지금 좀 전에 봤던 벨리도 네, 이렇게 수렴을 이상하게 갈 수 있는 형태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그래가지고 그라디언트 디센트에서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하려 나온 게 아까 얘기했던 또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우리가 활용하면은 또 조금의 장점은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지난 아까 봤듯이 데이터를 쪼개가지고 100개씩 보통 128개씩 뭐 256개씩 잘라가지고 걔네들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업데이트하는 게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문제점이 또 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네 랜덤 우리가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기본적으로 랜덤네스가 있죠. 우리가 스토캐스틱 하잖아요. 얘는 우리가 데이터를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일부만 쓰는 거죠. 그럼 일부만 쓰면은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조금 더 노이즈가 들어가겠죠. 왜냐면 내가 그때그때 어떤 샘플을 뽑는지가 랜덤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데이트가 좀 랜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겠죠. 그래서 약간 랜덤성이 있는데 랜덤성이 약간 추가된다는 뜻은 우리가 오버피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버피팅이라는 게 학습이 너무 잘 돼서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오버피팅이라는 게.
근데 랜덤성이 약간 그라디언트에 추가가 되면은 우리가 좀 오버피팅을 막을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랜덤 샘플링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조금 더 빠르게 수렴하는 그런 결과도 있고, 그래서 실제 트레인 애큐러시가 아니라 테스트 어큐러시에 적용했을 때 조금 더 잘 되는 그런 또 방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뭐 데이터셋이 그리고 계속 장기적으로 변화해가는 형태의 모델이라면은 이럴 때도 미니 배치 샘플링을 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좀 전에 있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왼쪽 여기 점에서 current solution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칠게요. 이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full gradient descent, 그러니까 완벽한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gradient descent를 구하면 완벽하게 좋은 방향으로 구해가지고 로컬에 이렇게 맞을 수 있는데, 여기에 약간 우리가 stochastic gradient descent를 활용해서 데이터 샘플링을 통해서 약간 노이즈를 추가를 해준다면 완벽하게 좋은 방향, 조금 더 넓은 범위를 탐색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넓은 범위를 탐색하니까 로컬에 빠지지 않고 더 다른 지점에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또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또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였고, 이제부터 조금 더 다른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나온 이후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얘를 조금 더 우리가 개선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여러 가지 딥러닝에 쓸 수 있는 최적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아실 것 같은데 모멘텀 기반의 학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텐서플로우 같은 거 돌릴 때 학습 옵티마이저를 모멘텀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되는데, 얘는 뭐냐? 모멘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관성 같은 뜻이죠. 원래 있던 방향을 그대로 가져가는 이런 게 모멘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모멘텀이라는 단어가.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있던 여기서 여기 왼쪽 위에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슬을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모양을 가죠. 그렇죠? 근데 얘는 뭘 하고 하면 이 지그재그를 조금 줄이자는 거예요. 직전에 내가 움직였던 방향을 파악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나랑 내 직전에 있던 방향이 모두 다 약간 이쪽 방향,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파악해가지고 좀 불필요한 것들을 제외해서 전반적으로 같은 방향, 우리가 미디엄에서 롱텀, 장기적으로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파악한 다음에 그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모멘텀 베이스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구하냐, 얘는 라고 하면은 뭐 단순합니다. 얘도 연산량은 똑같은데 뭐냐면은 자 1번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쓴다고 해볼게요.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그랬을 때 W에 대해서 활용한다 하고 J에 대해서 미분한다 했을 때 우리가 얘가 V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쓰면 지금 W는 W 플러스 V, 얘가 바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쓰는 거죠. 그렇죠? 원래 있던 웨이트에다가, 그렇죠? 원래 있던 웨이트에다가 알파만큼 곱한 이 경우가 W 구하는, 얘가 그라디언트 디센트인 거 알겠죠? 네, 이거는 어제 많이 봤죠. 그랬을 때, 그리고 이 J는 얘를 미분한 거고요. 근데 모멘텀은 뭐냐면은 원래 있던 이 V에다가 이 V가 지금 그때그때 업데이트 해주는 그 텀이잖아요. 걔에다가 지난번에 썼던 V에다가 얘를 추가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W도 업데이트 되지만 V를 계속 바꿔주면서 이전의 V들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향에서 왔는지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이 형태로 W를 업데이트, 그러니까 V가 벨로시티의 속력, V가 속력이면은 그것들을
반영해주는 게 벨로시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뭐 구슬을 떨어뜨리는 얘기를 했는데 걔가 어떻게 보면 모멘텀 같기도 해요. 모멘텀이라는 게 우리가 속력을 순간적으로 확 바꿀 수 없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구슬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살짝 바꾸면 원래 있던 방향이 유지되면서 살짝 바뀌죠. 네, 그런 형태로 원래 우리가 장기적으로 제가 왔던 그 길에서 살짝씩 바꿔가는 형태가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우리가 모멘텀이 있으면은 우리가 중간에 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방향으로 계속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일반적인 뭐 플랫 리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로컬이라든지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그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쭉 가서 오른쪽 아래 여기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모멘텀을 쓰면. 네, 그래서 다시 모멘텀을 쓰면은 우리가 여기서 시작했을 때 위가 모멘텀을 안 쓰면 지그재그를 이렇게 엄청 막게 많이 하는데 모멘텀을 쓰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향이 대충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 방향의 힘이 더해져 가지고 지그재그가 줄고 한쪽 방향으로 더 빠르게 갈 수 있다가 모멘텀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성 같은 개념이에요. 관성. 모멘텀. 그래서 이게 모멘텀인데 좀 이해되시나요, 모멘텀? 네, 한마디로 제가 산에서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산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지금 내 상황에서 완벽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방향에서 살짝씩만 내 방향을 비트는 거죠. 네, 그게 좀 더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방향에서 살짝씩 바꾸는 거예요. 자, 다시 좀 봅시다. 위에 거 볼게요. 위에 거. 위에 거는 내가 지금 여기서 시작했어요. 지금 가장 왼쪽 여기서. 그랬을 때 일단 여기서 방향은 같죠.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계산을 해보니까 아래로 쭉 가래요. 네, 위에 있는 애는.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아래에 있는 애는 뭐냐면 모멘텀 뭐랬죠? 관성이라 했죠. 그러면은 아래서 여기 이 지점 여기서 방향을 바꿔야 되죠. 지금 바꿔야 하는데 지금 위처럼 아래로 쭉 내려가야 하는데 얘는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방향을 살짝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걸어오던 나도 속력이 있는데 내가 갑자기 급회전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얘는 급회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기존 방향에 더해가지고 바뀌는 개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더 걸어가거나 뭐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아까 얘기했던 뭐 구슬을 떨어뜨리는 그 개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슬 떨어뜨리는 게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봤듯이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구슬을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구슬이 아마 여기로 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슬이 여기로 가겠죠. 네, 그 이유는 여기가 멈추긴 하겠지만 여기로 가던 힘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점프해서 구슬이 이렇게 가겠죠. 네, 이런 게 바로 모멘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슬을 떨어뜨리는 건 똑같은데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구슬이 천천히 그냥 그때그때 모든 기울기를 반영해서 가는 게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구슬인 거고 얘는 어떤 구슬이라면 얘는 대신 실제처럼 원래 있던 방향을 급격하게 바꿀 수가 없는 게 이쪽에 적용되는 모멘텀의 그라디언트 디센트 모멘텀을 활용한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는 아까 했던 그런 커베처 이런 곡률이 좀 이상한 경우에 더 적용되고 훨씬 더 빨리 더 수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모멘텀보다 관성처럼 내가 가던 방향으로 너무 그 운전을 할 때 확 꺾는 게 아니라 급회전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방향에서부터 조금 반영하는 형태가 모멘텀의 방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아다그라드가 있습니다. 아다그라드. 에이다그라드는 뭐냐면 2011년에 나온 건데 얘는 뭐냐면은 아까 거는 방향을 바꾸는 거죠. 얘는 뭘 바꾸냐면 얘는 스텝 사이즈를 바꿔주는 스텝 사이즈. 네, 제가 스텝 사이즈 알파라고 했죠. 스텝 사이즈 알파라고 제가 0.01,
0.1 이렇게 임의로 정해주는 값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얘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에다가 지금 현재 미분한 것에 미분한 것에 크기를 넣어줍니다. 지금 현재 미분한 것에 크기를 넣어주고 걔 루트 씌운 거를 알파에다가 나눠줍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주는 게 A다 그라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리즘 단순해요. 그냥 우리가 원래는 이거였죠. 원래는 WI는 WI 빼기 알파의 J를 현미분한 거 이거였는데 여기 있었던 이 알파 이 부분을 이 형태로 바꿔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라디언트 크기에 따라서 얘를 반영해 주는 게 아다그라드라고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얘는 그럼 우리가 크기를 조금 더 잘 조절해 보자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값이 크면은 얘가 만약 크면은 알파가 좀 더 이쪽이 작아질 거고 얘가 작으면 더 커지고 그런 영향이 서로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게 RMS 프랍도 동일한데 얘도 아까 좀 전에 이 2011년에 나온 아다그라드를 살짝 변형해가지고 논문을 쓴 건데 여기도 똑같이 바꿨는데 여기는 A라는 것을 우리가 로랑 1-로라는 걸로 가중치를 줘가지고 기존에 있던 방향을 얼만큼 반영할지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모멘텀처럼 너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기존 거를 어느 정도 반영할지를 로라고 하는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는 그냥 더했다면 여기를 그냥 로랑 1-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한 줄만 추가된 게 RMS 프랍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거의 똑같은데 이거 한 줄만 추가된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걸 추가했을 때 당연히 성능이 훨씬 더 잘 나왔으니까 얘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저희가 배우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담 있어요. 아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아담 많이 쓸 거예요. 학습하면은 아담 쓰죠. 아담은 뭐냐면은 에이다그라드랑 RMS 프랍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ADAM 가지고 아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모멘텀을 합쳐가지고 얘네과 모멘텀을 합쳐가지고 만든 알고리즘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은 RMS 프랍의 내용이고 여기는 뭐죠? 여기는 모멘텀의 내용이어가지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면은 걔가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고 실제로 아담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면은 굉장히 요즘에 학습이 잘 될 거예요. 훨씬 빠릅니다. 저도 해봤지만. 근데 그래서 요즘에 쓰는 거는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아니면 아담이에요. 거의 두 개 중에 하나를 쓴다고 보는데 근데 사실은 구간이 명간이라고 SGD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SGD 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담보다는 SGD가 그래도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구간이 명간인데 근데 훨씬 더 수련 빨리 하는 건 아담이에요. 아담이 훨씬 더 수련 빨리 하는데 또 제대로 찾고자 한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SGD를 좀 더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굉장히 많이 쓰는 알고리즘입니다. 그 전 것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쓰인다. 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연구하는 게 약간 이쪽이기도 한데 요즘에 또 많이 쓰는 게 SAM 이런 거 SAM이라고 하는 이런 알고리즘도 많이 써요. 저는 요즘 이거 연구 많이 했는데 이거는 이 Sharpness Aware Minimization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훨씬 더 복잡한 방법인데 SAM이라고 하는 옵티마이저도 최근에 많이 쓰는 SAM, SWA 이런 알고리즘도 최근에 많이 쓴 알고리즘이라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모델을 돌리는데 옵티마이저 때문에 뭔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요즘에 유행하는 SWA라든지 SAM 이런 경우들을 좀 활용을 해주시면은 학습에 시간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학습을 굉장히 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뭘 하냐면은 얘네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로스 펑션에서 커버처가 낮은 이런 샤프하지 않고 이렇게 둥글게 생긴 형태의 로스 펑션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얘네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로스 펑션이 우리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복잡하게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자, 둘 다
미니메이션 가장 최소점 로스가 같다고 했을 때 왼쪽이 좋을까요? 오른쪽이 좋을까요?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왼쪽이 좋을까요? 오른쪽이 좋을까요? 왼쪽 같은 경우는 봐봐요. 왼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렴했다 칩시다. 그리고 얘는 여기에 수렴했어요. 왼쪽은 문제가 뭐냐면은 성능 똑같아요. 지금 둘 다 트레이닝 데이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할 때는 이 여기에 있는 그 초록색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테스트 데이터는 우리가 모르는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형태의 인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지금 국소한 영역이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되면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왼쪽 문제.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는 비슷한데 약간 다르게 저 곡선이 그려지는데 살짝만 달라도 굉장히 높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살짝만 달라서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 확 높아지죠. 로스 펑션, 로스 값이 높아질 수 있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왼쪽보다는 오른쪽은 이렇게 생겼다면은 뭐 테스트 데이터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생겼어도 로스 펑션에 대한 값이 오른쪽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샤프하지 않은 이렇게 둥근 형태의 로스 펑션에서의 가장 낮은 웨이트를 우리는 찾고자 하는 건데 같은 값이면 그거를 좀 도와주는 게 아래서 얘기한 셈이랑 스와 이런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RMS 아담이고요. 뭐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좋은 블로그를 발견해가지고 갖고 온 건데, 그래서 우리가 기본은 근본은 SGD 가장 기본. 그리고 지금도 많이 쓰는 SGD가 가장 기본인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변형이 나오는 게 첫 번째 우리가 모멘텀을 바꿔본다. 모멘텀을 바꾼다라고 하면은 방향 바꾸는 게 모멘텀 베이스드 그라디언트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러닝 레이트를 바꾸는 게 아다그라드인데 얘에서 조금 더 파생된 게 RMS 프랍이라고 하는 방법론이고, 여기는 모멘텀이라고 하는 방법이고 뭐 데스트로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만든 짬뽕에서 만든 게 아담.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SGD, 아담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활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제가 블로그에서 갖고 왔는데 SGD는 뭐냐? 전부 다 한 걸음씩 다 본다. 전부 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 다 보는 게 아니라 일부 데이터로 봐가지고 조금 보고 판단해서 계속 진행하는 게 SGD. 그리고 가장 근본은 그라디언트 디센트인데 얘는 안 쓴다 했죠. 얘는 모든 데이터 다 검토해서 기울기 찾아서 가는 게 그라디언트 디센트. 근데 얘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게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그다음에 스텝 바꾸는 게 모멘텀. 스텝 사이즈는 아다그라드, RMS 프롭. 그래서 아다그라드는 뭐 이런 거죠. 뭐 아다그라드는 우리가 뭐 빠르게 걷거나 천천히 걷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다그라드고, 그다음에 RMS 프랍 같은 경우도 그를 좀 로우라 1-로로 나누고, 그 모멘텀은 관성 방향으로 가는 게 모멘텀 방향이고 얘는 합친 게 아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론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돌릴 때는 그냥 한 줄 돌리면 되죠. 한 줄로 그냥 내가 어떤 옵티마이저를 갖고 오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도 또 그때 상황마다 뭐가 좋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다 해봐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많이 쓰는 건 SGD랑 아담 이 두 개만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좀만 더 얘기하면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인데 좀 전까지는 얘를 가지고 조금 더 확장한 방법이 있어요. 뉴턴 방법을 했습니다. 뉴턴 방법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저는 오늘 기본적인 것만 갖고 왔어요. 관심 있으면 나중에 좀 더 공부하면 되는데 뉴턴 방법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뭐였죠? 1차 미분을 쓰는 거였죠. 미분 하나 해가지고 그 방법을 찾는 거였습니다. 뉴턴은 뭐냐? 두 번 미분해서 찾는 거예요. 두 번 미분. 그럼 뭐가 좋겠어요? 두 번 미분하면 조금 더 정확하겠죠.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가 있겠죠. 제가 바로 뉴턴 메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턴 메소드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W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뉴턴 메소드 두 번 미분한 거를 우리는 이름 뭐라 한다 했죠? 두 번 미분한 거를 우리는 헤시안이라는 데서 헤시안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헤시안. 네, 그래서 그라디언트로 미분한 자코비안을 계산해가지고 진행한다고 볼 수 있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뉴턴 메소드를 한번 볼게요. 뉴턴 메소드의 전개를 해볼 텐데 얘는 두 번 미분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 미분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FW라고 하는 FX라는 것을 W라는 위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W0라고 하는 위치에 대해서 한번 제가 테일러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테일러 전개가 아마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테일러 전개를 하면은. 네. 테일러 전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에 설명했는데,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만큼은 세밀하게 보면은 여기 완전 가까이에서는 선형과 비슷하죠. 선형으로 볼 수 있죠. 1차 근사. 이 1차 근사는 뭐냐면은 여기가 W0라고 하면은 여기 이 함수가 F라고 하면은 여기는 네, FW 플러스 FW 빼기 W0의 F 프라임 W0죠. 자, F 프라임 W0가 뭐죠? 얘가 이 기울기죠. 기울기만큼 얘는 뭐죠? W0에서 제가 이만큼 여기 궁금해요. 여기 이만큼 여기가 W0 플러스 델타라고 합시다. W0 플러스 델타. 그러면은 WF W0 플러스 델타는 여기죠. 미죠. 여기 살짝 미죠. 근데 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얘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FW 플러스 F 델타 F 프라임 W0. 얘랑 거의 같다고 생각하는 게 테일러 전개라고 했습니다. 1차식으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여기는 뭐죠? 이렇게 삼각형 볼 수 있죠. 삼각형. 그러면은 얘가 지금 델타잖아요. 아래가. 그러면 이 높이는 뭐겠어요? 델타 곱하기 F 프라임 W0죠. 네. 거기에 플러스 F W0 하면 여기 위치가 되겠죠. 이게 1차 근사. 1차 근사인데 그럼 얘를 2차 근사까지 갈 수 있겠죠. 2차 근사. 2차 근사 어떻게 하냐? 여기를 더 크게 이렇게 이러한 형태의 함수로 미분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2차 근사를 한 게 수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차 근사까지 하면. 네, 2차 근사까지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활용해가지고 네, 2차 근사까지 나올 수 있고, 뭐 2차, 3차, n차까지 다 가능해요. 테일러 전개라는 거는. 네,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벡터 형태로 표현하면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쭉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뉴턴 메소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국소적인 영역에서 얘가 2차 함수라 했죠. 그럼 그 2차 함수를 활용해서 최적 지점을 찾는 거예요. 네, 국소에서 최적을 찾고 또 국소에서 최적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W0라고 하는 점에서 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미분에서 0되는 지점을 구하면 되겠죠. 미분에서 0되는 지점이 최적 지점이죠. 2차니까. 2차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최소점이 하나잖아요. 2차 함수에서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얘를 한번 해볼게요. W0 근처에서 얘를 W0 근처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봤던 여기 왼쪽에 있던 이식 있죠, 이식. 네, 이식을 얘를 W로 미분한 거예요. 얘를 W로 미분하는 거예요. 네, 얘를 W로 미분하면은 네, J
W를 dj d 그러니까 W 이렇게 편미분을 하면은 얘를 W로 미분할게요. 물론 여기 이 식이 JW가 아니에요. 하지만 JW랑 W0 근처에서 굉장히 같다고 가정하고 W0 위치에서 미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얘 미분 되죠. 여기 날아가죠. 여기는 상수니까 날아가고 두 번째 거 살아있죠. 그러면은 이거 JW0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지금 W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W 제곱이니까 H에 W 빼기 W0가 나오죠. 가 나오고 얘가 0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얘를 풀면 되는 거예요. 이걸 푸는 W를 구하면은 우리는 W0 근처에서 근사한 2차식에서의 최적해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최적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쭉 우리 또 한번 가보면은 우리가 지금 뒤에 있는 이 수식이 나오게 되고 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풀면은 전개하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수학적인 간단한 전개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국소적인 영역 W0라고 하는 굉장히 국소적인 영역에서 옵티멀한 W를 구할 거면 원래 있던 W 초기값에서 H의 인버스를 구하고 거기에 이분한 얘를 곱하면은 이런 형태로 업데이트하면 우리는 W의 국소적인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쓸 식은 이 식입니다. 이 식. 이 식을 쓸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턴 메소드는 뭐냐?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계산해요. 그라디언트만 쓰는 게 그라디언트 디센트 그리고 그의 변형들이죠. 근데 조금 더 잘하고 싶다 내가 라고 하면은 얘를 해시장까지 그 위치에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업데이트를 하면 되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라디언트 쓰면은 이쪽으로 가는 게 인버스 해시장을 쓰면 정확히 더 가운데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뉴턴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러닝 레이트가 없죠. 러닝 레이트가 없이 편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얘 문제 좀 볼까요? 얘가 그렇게 좋으면 다 얘를 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SGD를 쓰잖아요, 지금. 얘가 안 쓰이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안 쓰이는 이유는 해시안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해시안의 역행열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해시안과 해시안 역행열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복잡한 데이터에서는 잘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턴 메소드고 이거를 응용한 게 더 있어요. 사실은 응용한 게 쿼시 뉴턴 관심 있는 사람은 뭐 쿼시 뉴턴 컨주게이트 그라디언트 뉴턴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컨주게이트 그라디언트를 써가지고 한 것도 있고 BFGS도 있고 LBFGS도 있고 이렇게 엄청 많아요. 이렇게 엄청 많아요. 막 수없이 많은 뉴턴 기반의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럼 얘네는 뭐냐? 제가 각각 놓고 왔는데 얘네는 뭐냐? 이 H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를 근사해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쓰는 건 LBFGS 정도가 아니면 쿼시 뉴턴 이 정도를 좀 많이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최적화에 근데 막 최적화만 할 수는 아니면은 이 정도만 알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뉴턴 메소드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구할 때는 사실은 뉴턴 메소드를 씁니다. 우리가 최적화 구할 때. LBFGS 이 뉴턴 메소드의 변형 중에 하나인 얘를 쓰는데 실제로 최적화를 구할 때 이러한 방법론들을 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뉴턴 메소드를 실제로 손으로 한번 구현해 본 건데 아까 했던 이 문제 있죠. 이 문제에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쓰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지만 얘를 우리가 뉴턴 메소드를 1,1에서 한번 0,0이 우리가 가야 되는데 1,1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한 번 미분해서 2,8이 나오고 그 두 번 미분해서 이 해시안을 구합니다. 해시안의 역행렬에다가 원래 있던 제 그라디언트에다 곱하고 걔를 원래 있던 값에서 빼주면 그 연산을 쭉 실행을 해주면은 0,0으로 바로 한 번에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는 한 번에 왜 잘 가냐면 얘는 원래 있던 모델 자체가 쿼드라틱이기 때문에 쿼드라틱 근사했을 때 완벽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쿼드라틱 하지 않더라도 이 경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가 딱 봐도 복잡해 보이지만 1,1에서 시작했을 때 우리가 몇 번 이렇게 미분해서 반복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점점 이 지점의 옵티멀 사이즈에 가까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뉴턴 메소드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또 근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 최적화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얘는 문제점이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연산량이 복잡하다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제시가 됐는데 걔네들도 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잘 쓰지 않는데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쓰고 얘를 쓰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럼 뭐 QP 문제 예를 들어서 쿼드라틱 문제를 푼다. 그럴 때는 얘가 굉장히 강력하죠. 왜냐하면 쿼드라틱이기 때문에 쿼드라틱 근사해도 거의 정답을 한 번에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굉장히 좋은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사이킨런 통해서 이런 거 돌려보면은 설정 중에 LBFGS 이런 게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또 최적화 알고리즘, 최적화 옵티마이저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얘네가 바로 두 번 미분해서 더 정확하게 찾는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여기까지가 준비했는데 혹시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봤죠? 아담 이런 거, 아담 SGD. 네,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좀만 봤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그래서 학습할 때 그래도 사실 모르고 써도 큰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한 다음에 봐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 많이 쓰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그리고 일반적인 아까 로지스틱에서 보면 SBMS는 뉴턴 메소드까지 오늘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준비한 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이 정도까지 해서 할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 장 교수님이 좀 들어올 것 같고 아마 저는 최적화에서 마지막으로 아마 듀얼 문제랑 라그랑지안 아마 그 정도만 아마 하려고 잠깐 한 번, 두 번 정도 더 와가지고 학기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잘 들어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